안녕하세요. 청소년 멘토링 앤 리더십 아카데미 11기 첫 시간 김 PD의 쇼타임 프로듀서의 세계 김상욱 PD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조입니다. 저는 이동민. 저는 이창민. 동민 씨 그거 아세요? 무한도전이 벌써 7년이나 됐대요. 정말요? 그렇게 7년 동안 예능 프로그램을 오래 하려면 소재가 엄청 다양하겠는데요? 그렇죠. PD분이 가장 힘이 드셨을걸요 아마? 네? PD요? PD는 그냥 지켜보는 사람 아닌가요? 나머지 스태프분들이 알아서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PD분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PD가 무슨 직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공연 연출가이시다 프로듀서인 김상욱 PD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PD님. 이렇게 저처럼 PD가 무슨 직업인지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을 텐데요. PD님께서 PD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PD라는 말은 이제 사실 프로듀서라는 단어와 디렉터의 단어의 그 앞글자를 따서 이제 보통 PD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이 두 가지인 셈이죠. 프로듀서는 제작자라고 하고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의 컨셉을 짜고 뭐 그거 예산을 관리하고 뭐 그런 쪽 약간 행정적인 그런 네. 쪽 일을 많이 한다면 이제 D를 상징하는 디렉터는 말 그대로 연출자인 거죠. 이 공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방송이라면 방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안에 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뭐 여기서 뭐가 나오고, 뭐 이걸 하더라도 뭐 뒤에는 어떤 걸 걸 거고, 뒤에 이제 그림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 꽃을 어떤 꽃을 꽂을 거고, 뭐 이런 거를 연출하는 사람이 디렉터.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PD라고 합니다. 아, PD가 참 할 게 많네요.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아, 네. 제가 듣기론 PD님은 다른 PD처럼 방송학과를 나오지 않았다 들었거든요. 경영학과로 나왔다는데 왜 PD의 꿈을 키우게 됐나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중학교 때부터 이제 뭐 음악 하는 거 좋아하고 뭐 실제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음악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대학 가서 뭐 동아리 활동하면서 뭐 동아리 공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고등학생들도 요즘에 많이 하지만 그런 걸 하면서 좀 공연 쪽에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대학을 간 거는 사실 뭐 저도 점수 맞춰 가다 보니까 이제 경영학과를 갔는데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 경영학은 제가 가는 것보다 딴 사람이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공연 쪽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딱히 어렸을 때는 공연 쪽에만 관심이 있었고 다른 방송 쪽에는 관심이 좀 없으셨나요? 아니요. 뭐 저는 사실 음악으로 풀 수 있는 거라면 사실 뭐 방송에도 상관없고 공연에도 상관없었는데 공연 쪽으로 오게 됐어요. 네. 아, 근데 공연 아카데미를 대학 다닐 때 다니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공연 아카데미는 처음 들어보는데 공연 아카데미가 뭐 하는 곳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는 이제 요즘에는 좀 이제 대학교에도 뭐 공연 관련 학과, 뭐 이벤트 학과도 있고 공연 관련 학과도 있고 뭐 뮤지컬 학과도 많아졌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그때 시작했던 한 10년 전쯤에는 그런 거를 가르치는 학과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공연 쪽을 시작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아카데미, 뭐 쉽게 얘기하면 학원인 거죠. 학원인데 뭐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약간 반 실무형, 이론 반 실무 반 이런 아카데미였습니다. 요즘에는 꽤 많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연기 학원 같은 건가요? 연기 학원? 그 비슷하죠. 연기자가 연기 아카데미 가는 거나 뭐 공연하고 싶은 사람이 공연 아카데미 가는 거나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좀 공연 아카데미에서 많은 시간 좀 할애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좀 재밌었던 좀 이야기 없을까요? 그때는 뭐 저도 진짜 공연에 공짜도 모르고 네. 들어간 정말 관객의 입장에서 네.
이 스텝의 입장으로 약간 변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때 뭐 저뿐만 아니라 같이 시작하는 친구들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정말 뭐 제 표현은 이제 베이비 때라 그러는데 그때 정말 베이비였죠. 공연계에서 보면 정말 초딩 같은 존재. 그래서 뭐 무슨 얘기만 들으면 다 신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를테면 뭐 이거 갖고 와라 그랬더니 뭐 저거 갖고 오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예. 그럼 실제로 거기서 공연 연습을 하다가 실제로 한번 관객들에게 보여준 적은 없었나요? 그 이제 아카데미도 보통 졸업 공연이라고 보통 아카데미가 뭐 짧으면 1년 과정 뭐 요즘에 6개월도 있긴 한데 뭐 길면 한 2년 과정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끝날 때 그 졸업 공연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정말 며칠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졸업 공연을 보여주죠. 근데 안타깝게 저는 그 아카데미가 끝나기 전에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게 돼서 예, 저희 동기들이 하는 걸 이제 지켜봤었죠. 예. 그럼 만약 그렇게 일하다가 처음부터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럼 뭐 굳은 일도 많이 하셨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일은? 굳은 일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굳은 일만 하죠. 네. 네. 베이비니까. 네, 그냥 굳은 일만 합니다. 뭐 집 나르기, 네. 뭐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뭔가 마음이 힘든 네. 젊음으로 버틸 수 있는 젊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네,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네. 뭐 선배들이 괴롭히는 건가요, 그런 거? 꼭 선배들이 뭐 누구 하나를 찍어서 아 얘는 좀 이렇게 좀 괴롭혀야겠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선배도 괴로워하는 시기였어요. 네. 네. 저도 괴롭고 선배도 괴롭고 네, 다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떤 한 회사 어떤 뭐 그 두 사람 세 사람 간에 아니면 그 회사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콘서트 저는 이제 콘서트 하는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콘서트 자체가 그 환경 자체 되게 척박했다 할까 예, 그런 거죠. 아직 그 산업이 이렇게 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모두가 힘든. 예. 1세대. 근데 이제 저희 선배들이 1세대고 예, 저는 글쎄요, 제 생각엔 한 2세대쯤 되지 않을까? 예, 공연 콘서트 업계를 따지면 한 2.5세대, 2세대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김 PD님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금년에는 또 JYJ 콘서트 네, 그거하고 센티멘탈 콘서트에 네, 대해서 네, 네, 준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진행하시는데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보통 콘서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콘서트 기획사죠. 콘서트를 기획하는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가수를 데리고 네. 어떤 공연장에서 며칠 날 공연을 하기로 했다. 그럼 보통 그 공연일로부터 뭐 길면 한 6개월, 아니면 짧으면 한 3개월 전에 연락이 와요. 그래서 뭐 이런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뭐 연출을 부탁드린다, 아니면 뭐 프로듀서를 부탁드린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가수가 그 공연 전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제가 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가수를 만나죠. 가수를 만나서 뭐 나는 이 공연이 이렇게 돼서 뭐 무슨 노래를 어떻게 하고 뭐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특수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뭐 무대는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수랑 그 출연자죠, 아티스트랑 저랑 회의를 해서 아 뭐 이건 뭐 이렇게 이거 좋고 뭐 나쁘고 뭐 이건 바꿨으면 좋겠고 어쩌고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그 저와 연출자와 아티스트의 머릿속에만 있고 정말 그냥 종이로만 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현실에다 갖다 놔야 되니까 그 현실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스텝들을 뿌리죠. 뭐 무대를 짓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멋있게 조명을 쏴줄 사람도 필요하고 뭐 콘서트니까 음향팀도 당연히 필요하고 뭐 그런 여러 팀들을 한 12세 팀 보통 많으면 한 15팀 되는데 그 팀들을 다 꾸려서 나는 이런 공연을 이렇게 만들고 싶으니까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뭐 가르쳐 달라. 뭐 그래서 네. 그렇게 기술적인 걸 해결하고 뭐 건축 도면처럼 이렇게 무대는 어떻게 생겼을까 도면을 그리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예산에 맞춰서 이거를 뭐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살짝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연이 가는 거죠. 네. 뭐 그런 걸 연출할 때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뭐 가장 큰 어려움이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인데 네. 이거를 이제 출연자가 싫다고 할 때, 네. 내 생각에는 이게 정말 재밌고 정말 기가 막힌데 출연자가 아 이거는 별로다. 별로다. 근데 그런 경우가 뭐 없지 않이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사실 출연자도 자기가 서는 콘서트니까 자기의 단독 콘서트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내 공연인데.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제 공연이지만. 그래서 뭐 자기는 뭐 이거 말고 뭐 딴 걸 하고 싶대요. 근데 그 딴 거가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좋은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죠. 본인 노래를 가장 잘 알 테니까. 근데 뭐 절반 이상은 제 생각에는 제 거보다는 별로 안 좋은 그런 경우, 네, 그런 경우 이게 아주 많이 설득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고집이 꺾이지 않을 때 참 좀 아쉽죠. 네, 그거랑 이제 어떤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과 뭐 예산 간의 충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만한 공연을 하고 싶은데 그 공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이게 아니라 이만큼밖에 없을 때 그럼 이제 이거를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뭐 어렵다기보다는 어려운 것도 있지만 뭐 아쉬움이 좀 많죠. 네. 그러면 최근 진행하셨던 콘서트 중에서 좀 가장 이런 가수랑 했었을 때는 재밌었다. 좀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뭐 정말 그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죠, 당연히.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선생님들도 모든 그 반에 뭐 30명 있는 학생들한테 나는 너희를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엄마도 큰 아들, 작은 아들 차별하는 이 세상에. 네.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가장 지금까지 일하면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어떤 거였냐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공연을 얘기했었어요. 한 5년 전에 했던 공연, 4년 전인가? 네. 했던 공연이 되게 기억에 남았다고 얘기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바뀌었어요. 네. 작년 연말에 공연으로? 이제 다른 그 콘서트를 하면서 정말 제가 이제 정말 이쪽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이제 10년, 11년쯤 됐는데 처음 만나는 되게 그런 대단한 공연이었어요. 가수분들이셨어요? 그렇죠. 예. 그 시아준수 공연이었는데 일단 아티스트가 정말 능력자였죠. 예. 또 일단 노래 엄청 노래 잘하고 뮤지컬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예, 정말 아티스트가 능력자였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뭐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괜찮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거의 다 이렇게 구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연출인 저와 그 다음에 뭐 영상을 만드는 사람, 뭐 조명을 만드는 사람 이런 스태프들 그 사람들 간에 되게 그런 끈끈함 그런 게 있어서 정말 팀워크가 좋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공연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뭐 가장 아름다운 경우죠. 아티스트도 좋아하고 아티스트의 소속사가 있잖아요. 네. 소속사에서도 좋아하고 뭐 관객들도 좋아하고 연출도 좋고 다른 스태프들도 다 좋고 그러니까 정말 다 좋아하는 그런 아름다운 콘서트를 만들었었죠. 예, 작년 연말이었는데 그래서 좀 그때의 그 여운이 오래 남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며칠 전까지도 밤에 잠 안 오면은 이게 콘서트 그 공연 봤던 분들 후기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뿌듯하시겠네요. 막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런 이렇게 몰래 찍은 영상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걸 몰래 찍으면 안 되죠. 콘서트 같은 거. 네, 이렇게 그런 직직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제가 찍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몰래 저도 보면서 아 그래 정말 이 공연이 정말 잘 만들었어 막 그런
그런 여운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향후 몇 년간은 누군가 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계속 그 공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아티스트 분이랑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어려운 그런 힘든 일에 대해서 둘이 화합이 잘 맞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의견이? 전반적으로는 잘 맞았고요. 물론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사람이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정말 그 본인을 낳아주신 엄마 아버지랑도 싸우잖아요. 네. 네. 형제랑도 싸우잖아요. 네. 피를 나눴지만, 그렇죠? 그래서 안 맞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두 가지가 안 맞았으면 하나는 제가 이겼고 하나는 아티스트가 이겼어요. 네, 제가 이긴 거는 제가 이길 잘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티스트가 이긴 거는 결론적으로 아티스트가 이긴 게 잘 된 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잘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두 개를 싸웠는데 연출자가 두 개 다 이겼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좋았지만 하나가 좀 그래도 그냥 이거대로 할 걸 막 이런 생각이 나면 이제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왜 그거 그때 그렇게 할 걸 왜 우겨가지고 그랬냐 이제 그런 일이 없었죠. 예. 그럼 이제 다시 소속사한테서 연락이 안 오거나 다시 또 어, 콘서트 잡을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정말로. 예. 왜냐면 뭐 그런 거죠. 뭐 어떤 요리집에 가서 네. 주방장한테 나는 이런 요리를 해달라 때는 그랬는데 그 주방장이 한 두세 번 같이 이렇게 네. 주문을 하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네. 계속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사실 헤어지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쵸. 그거를 계속 굳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한류를 이끌어 나가는 지금 K-팝 시대라 해도 무난한데 그저 어떻게 보면 주역이시잖아요. K-팝 스타의. K-팝 콘서트의 주역이죠. K-팝 그쵸. 한류의 주역은 이제 한류의 주역은 이제 한류 가수들이고요. 저는 이제 그 뒷바. 가수들의 공연을 잘 만드는 사람이죠. 그럼 해외로 뭐 진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뭐 당장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제가 뭐 공연 연출자로서 정말 한류 공연 연출자로서 진출을 할 수 있는 뭐 지금도 뭐 진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가수가 해외 공연을 가면 같이 가요 항상. 스태프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음향 감독님, 조명 감독님, 뭐 영상 감독 이렇게 뭐 적으면 뭐 대여섯 명, 많으면 뭐 진짜 한 20명 뭐 이렇게도 가요. 가서 이제 뭐 중국 가서 공연 만들고 뭐 말레이시아 가서 만들고 태국 가서 만들고 홍콩 뭐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뭐 미국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호주도 가고 뭐 이렇게 많이 가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떤 서울에서 한국에서 이제 만든 어떤 콘텐츠를 거기다가 복제하기 위한 이거를 똑같은 걸 거의 카피 아니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슷하게 뭐 이런 게 컨셉인 거라면 사실 해외 진출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 어떤 연출자가 뭐 중국이라든지 어느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중국 가수의 공연을 만들면 그게 사실 해외 진출인 거잖아요. 진정한 의미 해외 진출인데 그런 게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마치 그거는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소설가가 네. 영어로 소설을 써서 영어로 1등이 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연출을 한다는 게 일단 언어와 문화가 일치해야 그거를 그 사람들을 그 언어로서 그 문화적인 기반 안에서 이렇게 흥을 돋우게 하고 이렇게 슬프게 하고 뭐 웃기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에서 좀 많이 힘들죠. 예. 그러면 혹시 공연 기획자로서 막 외국에 또 다른 공연 많은 기획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외국에서 혹시 내가 좀 괜찮다, 나랑 좀 맞을 것 같다, 같이 하면 그런 분은 없으세요? 혹시? 아직까지 못 찾은 거죠. 네, 앞으로 찾아보는 걸로. 네. 진짜 굉장히 많이 공연을 연출하시고 뭐 기획하시고 많은 등을 했는데 그럼 그 정도 굉장히 많이 하셨으니까 특별한 노하우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뭐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콘서트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그 척박했던 네. 뭐 지금도 사실 지금 이제 척박에서 이제 노말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라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척박했던 때에 사람들이 만들던 그런 불합리함 같은 게 있어요. 네. 예. 굳이 저걸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뭐 그냥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면 빠른데 왜 굳이 저렇게 하지? 뭐 그런 것들을 사실 저도 이제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베이비 때 네. 그런 걸 겪으면서 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거 왜 굳이 이렇게 하지? 뭐 학교에서 교실 청소를 하다가도 네. 이렇게 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사람이 뭐 30명씩 같이 청소를 해도 뭐 10명, 10명 이렇게 나누면 빠를 것 같은데 왜 이걸 20명, 10명으로 나눠서 이걸 막 기다리게 하고 서로 기다리고 집에 늦게 가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공연 현장에서 똑같아요. 모든 아마 다른 어떤 일을 해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바꿔 나가고 네, 좀 복잡해진 일들을 좀 심플하게 풀고 네, 그런 게 좀 노하우라면 노하우랄까? 네. 뭐 그리고 또 예명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네, PD가 이제 프로듀서와 디렉터의 네. 합쳐진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직업을 이제 PD라고 제 스스로 나는 PD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싶어서인데 프로듀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어떤 좀 딱딱한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네. 뭐 돈도 예산도 만져야 되고 약간 좀 이렇게 행정적인 그런 일이 많다면 디렉터 연출은 실무적인 일. 네, 실무적이고 약간 감성적이고 뭐 예를 들면 음악도 정말 관객보다 더 감성적으로 들어야 되고 가사도 들어야 되고 공연 중에 들어가는 원고도 써야 되고 뭐 그런 좀 약간 뭐 예술적인 그런 감각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PD 일을 할 때는 그냥 제 본명을 쓰고요. 네. 이 디렉터 이제 연출 일을 할 때는 이제 착한 오리라는 예명을 써요. 그래서 네. 좀 네. 그렇게 씁니다. 일부러 그 감성을 좀 분리하고 싶어요. 제 스스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일을 둘 다 하지만 이때는 이거 마치 지킬박사 하이드처럼 네. 뭐 이때는 이거라고 좀 이렇게 자아를 정체성을 분리. 네 자아를 스스로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싶어서 예. 물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만 네. 하여튼 네. 네, 그렇게 많은 별명을 지을 수 있는 게 착한 오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굳이 왜 착한 오리라고 지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 오리였어요. 그래서, 왜? 왜인지는 설마 생김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네. 오리?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뭐 오리란 별명이 있다가 네. 나중에 제가 내가 이런 이름을 써야 예명이라기는 좀 그렇고 뭐 어쨌든 뭐 어떤 그런 장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리라고 그냥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착하게 살자 그래서 착한 오리 네. 이렇게 제 스스로 지었죠. 이번에 발간된 김 PD의 쇼타임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 그 책에 대해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콘서트를 연출하고 뭐 제작하고 뭐 그런 일들, 뭐 가수를 만나고 뭐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고 스태프들을 만나고 뭐 이런 제가 공연을 하면서 만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쉽게 이제 풀어낸 책이고요. 네. 뭐 어렵게 풀고 싶었지만 제가 어려운 말을 쓸 줄 모르는 관계로
일단 쉽게 쓰려고 그랬고 어렵게 쓰면 또 사람들이 안 읽잖아요. 네. 저도 안 읽거든요. 그래서 쉽게 썼어요. 많은 분들이 읽으실 수 있게. 그래서 뭐 그림도 좀 많이 넣고 재밌는 그림도 많이 그려서 넣고 해서 뭐 콘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더라도 콘서트를 이제 막 접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읽으면서 딱 그 정말 무대 위에 서 있는 가수뿐만이 아닌 네. 그 무대 전체 아니면 그 무대 뒷부분까지도 이렇게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쓰시면서 아, 이 부분은 진짜 내가 봐도 최고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나요? 그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네. 이제 나온 지 한 3년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한 지 3년쯤 됐는데 그 프리랜서라는 게 사실 뭐 공연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의 프리랜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일이 많으면 많을 수 있지만 일이 또 없으면 없어요.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그런 고충을 털어놨던 부분도 있고 사실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저도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뒤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책이 나오는 것도 좋고 뭐 책을 파는 것도 좋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도 좋지만 저 스스로한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거를 써내야 되니까 그거를 하는 표현하는. 그 순간에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정리됐던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제가 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일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써낼 수 있었던 비망록 같은 의미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책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한 되게 오래 전부터 쓰고 싶었어요. 정말 이제 책을 언젠가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쓰기 시작한 건 한 3년 전쯤 됐던 것 같고 근데 왜 쓰고 싶었냐면은 일단 이쪽에 뭐 연극이라든지 뭐 뮤지컬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아요. 네. 어려운 책부터 쉬운 책까지 정말 이론서부터 막 그냥 쉽게 푸는 책까지 되게 많은데 콘서트 쪽에는 되게 없어요. 서점가 찾아보면 정말 저도 이제 제 책을 나도 책을 써서 이제 서점에다 내야 되니까 네. 다른 책들은 어떤 게 있나 많이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10권도 안 돼요. 아마 진짜 10권도 안 돼요. 정말 이 대중음악 콘서트에 대해서 쓴 책은 근데 뭐 이론서도 몇 권 안 되고 제 책 같은 어떤 약간 소프트한 그런 내용의 책들도 몇 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책을 쓰겠다고 시작할 때는 더 없었겠죠. 정말 막 세네 권이 있는데 네.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콘서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세네 권을 무조건 다 사요. 그거밖에 읽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걸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다가 이제 그때는 사실 저도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책을 쓸 수는 없었고, 지금 이제 좀 되니까 그래도 한 권은 쉬운 책이지만 한 권은 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쓰게 됐죠. 그럼 혹시 더 다른 분야로 써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뭐 꼭 책이 아니더라도 사실 저는 되게 글쓰기를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래서 뭐 지금도 어떤 콘서트에 들어가는 가수 멘트를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영상에 들어가는 그런 대사라든지 어떤 텍스트라든지 그런 걸 쓸 때도 있고 그래서 꼭 책이 아니더라도 좀 글쓰기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제 책도 내셨으니까 작가시기도 한데요. 뭐 이제 작가니까 또 다른 예명을 생각하신 건 없나요? 착한 오리처럼? 착한 오리가 이제 그 작가 이름도 사실 포함하는 거죠. 어떤 네. 저의 감성적인 부분을 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쓰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헷갈려하고 그래서
네, 그냥 예명은 하나만 하는 걸로. 네. 그러면 꿈이 되게 많으신데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서 그럼 가장 마음에 손꼽아 드시는 게 있나요 혹시? 뭐 역시 콘서트 연출이 제일 좋죠. 예, 제일 좋고. 근데 콘서트 연출도 좋고 뭐 작가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저는 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예,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그래서 그게 그 매체가 뭐 콘서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콘서트 안에 들어간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멘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콘서트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책이라면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애착은 콘서트지만 그렇다고 네, 딴 거를 소홀히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또 사실 콘서트 연출도 하고 뭐 책도 쓰고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찾고 싶어요. 네. 뭐 이런 방송도 될 수 있겠죠. 네. 뭐 어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최종 목표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리고 싶다 그런 유명인? 유명인 아니요 제 유명한 자신이 거. 유명해지는 거는 뭐 두 번째 문제고 네. 이야기를 저는 뭐- 전달하고 싶다. 그렇죠. 제 얘기가 유명해지는 게 첫 번째죠. 스토리텔러. 그렇죠. 예. 그 스토리텔러인데 스토리텔링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근데 그 방식은 이제 공연이 있었고 책이 있었으니까 뭔가 더 다른 방법을 이제 찾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스토리텔러라는 게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만든 얘기. 아, 예. 근데 뭐 언젠가는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뭐 시트콤이 약간 될 창작의 수도 개념으로. 있고, 네. 어떤 방식으로든 창작을 하고 싶어요. 글쓰기랑 공연 계획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긴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고 좀 힘들었던 점? 글쓰기는 말 그대로 그냥 펜과 종이 네. 혹은 노트북 한 대가 있으면 되죠. 키보드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뭐 이 탁자를 하나 그리더라도 그냥 맘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네. 네. 크기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색깔은 무슨 색이고 이 나무의 그 재질이 뭐 어떤 거고 이 책상 다리에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고 뭐 발 밑에는 미끄럼 방지용 뭐가 붙어 있고 뭐 이런 거를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이게 사실 이 테이블이 하나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큰 무대가 되고 뭐 더 다른 어떤 장비가 되면은 내가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구현이 되진 않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의 제약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걸 실제로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무대에다가 정말 큰 바위를 갖다 놔주세요. 이러면 이제 안 되겠죠. 정말 큰 바위를 갖다 놔 수 없으니까 제가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정말 바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바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바위스럽게 아니면 바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 뭐 그런 거를 생각하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글쓰기라기보다 어떤 어떤 전반적인 그냥 그저 창작의 그냥 머릿속에 있는 창작이 정말 그 제약 없이 정말 큰 그림을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반면 큰 그림을 그려야만 하는 그런 또 부담이 있다면 이쪽에서는 그 한계는 어느 정도 뭐 공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 안에서 최대한 잘 뽑아내야 되는 또 좀 그런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한계가 같아요. 예. 좀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소설에서는 그냥 뭐 글만 쓰다 보면은 뭐 갑자기 한 30년을 뛰어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어쨌든 공연은 그 자리에서 2시간 반, 3시간 보여주는 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예. 뭐 그런 차이랄까요? 예. 그러면은 공연 같은 거 기획하고 진행하실 때 아이디어 같은 게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영감은 어떤 때 떠올르나요? 영감이 떠오르는 시점은 보통 아침에 샤워할 때 제일 많이 떠오르고요. 네. 예. 화장실에서. 근데
그 영감을 얻는 소스는 네. 원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그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고. 지금 사람들이 창조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그 이전에 조상 중에 누군가가 한 명 창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소스는 되게 다양하게 얻는 것 같아요. 뭐 책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의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그냥 TV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다양하죠. 그래서 제가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정말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나면 그냥 서점 가요. 교보문고 가서 그냥 개겨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책 제목만 이렇게 쭉 보면서 돌아다녀요. 네. 베스트셀러 1등부터 30등까지 쭉 보고 요즘 무슨 책을 사람들이 좋아하나 뭐 그런 거 보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뽑아가지고 읽다가 아닌가 보다 해서 다시 집어넣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감을 많이 얻죠. 그럼 이제 베이비 시절이나 이제 예전 시절에 그 생각해놓던 아이디어가 이제 현재 기술의 문제로 구현을 못했다가 나중에 구현하신 케이스가 혹시 있으시나요? 네, 그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작년 연말에 했던 그 시아준수 공연이었는데 사실 제가 한 4년 저도 그걸 몰랐어요. 예. 저도 그렇게 됐다는 걸 몰랐는데 제가 4년 반 전에 거의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 어떤 공연을 이제 연출할 컨셉을 짜다가 이 가수 그 아티스트랑 책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컨셉이.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책을 읽는 북 콘서트가 아니라 뭐 네. 예를 들면 무대 위에 어떤 그냥 요만한 책이 아니라 어떤 약간 비현실적으로 큰 예를 들면 뭐 높이가 한 3m, 뭐 4m, 뭐 이 너비가 뭐 한 5, 6m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책을 있으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결국 그때 뭐 결국 안 했죠. 이제 다른 컨셉으로 갔는데 이제 그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자료를 다 모아놓으니까 그 자료가 이제 제 외장하드 어느 구석탱이에 꾀꼬리 폴더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걸 하다가 작년 연말에 그 시아진수 공연을 준비하면서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회의를 하고 막 밤새고 어쩌고 하다가 결국 책이라는 그런 어떤 큰 캐릭터가 하나 나왔어요. 무대 위에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결과적으로 연출을 했는데 그 책은 사실 훨씬 더 컸죠.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높이가 9m였고 책을 이렇게 펼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m였어요. 심하게 크네. 예, 엄청나게 큰 거죠. 한 9m면은 한 5층 아파트? 예, 5층이면 그렇죠. 한 4층? 4층 되겠네요. 예, 4, 5층 아파트인데 예, 그 책이 이제 공연 시작할 때 이렇게 쫙 열리고 뭐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닫히고 뭐 이런 연출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시아준수 공연에 대한 그 후폭풍에 시달리다가 네. 예, 어제 며칠 전 밤에 이제 그 우연히 그 5년 전에 했던 그 문서를 본 거예요. 제가 써놨던 그 네. 컨셉을. 그래서 이게 되게 소름? 그런 게 되게 내 어떤 무의식 안에 저 기억 무의식 끄트머리에 있다가 작년 연말에 이게 튀어나왔구나 어느 순간 뭐 나는 몰랐지만 네. 예,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좀 짜릿했달까? 아. 뭐 이제 앞으로 향후간에 또 다른 계획은 없나요? 다른 특별한 공연이라든지. 뭐 다음 주에 이제 그 JYJ 제중시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다음 달에 또 윤하 존박 어반자카파가 같이 하는 그런 또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할 거고 뭐 제중시 그 JYJ 제중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공연은 또 아시아 투어 돌 것 같고 네 뭐 그 이후 4월 달부터 또 아마 또 투어가 하나 잡히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혹시 계획은 없으신데 네. 앞으로 만약에 섭외가 들어온다면 같이 일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싸이?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베이비 때는. 근데 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좀 편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팬심이 있달까? 네, 물론 저도 걸그룹이랑 이러면 좋죠. 그건 그냥 팬심이고 네. 사실 어떤 그냥 이걸 많이 하게 되면은 별로 가릴 만한 그런 아티스트 없는 것 같아요. 네, 꼭 누구를 꼭 하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냥 뭐 누굴 갖다 줘도 잘 연출해내는 게 사실 능력 있는 연출자의 몫이겠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싫어하는 가수만 할 수도 없지만 네.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 놔도 잘 만드는 게 목표라고 네, 생각해요. 아이돌을 굉장히 많이 보셨는데 뭐 솔직히 떨리는 건 없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네. 신기하다 이런 건 있거든요. 네, 제가 첫 아이돌 가수를 만났을 때 걸그룹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거의 뭐 휩쓸고 다니던 여자 걸그룹이었는데 혹시 이름이 이름은 책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뭐 책에도 실명이 나와 있진 않지만 뭐 그냥 보면 대충 감이 올 만한 그룹인데 저도 떨렸어요. 엄청 떨렸어요. 네, 떨지 않는 척했지만 네. 속으로는 덜덜 떨렸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이제 그럼 PD로서의 최종 목표는? 뭐 PD로서는 역시 좋은 공연 만드는 게 제 PD로서의 몫일 거고요. 더 큰 공연도 좋지만 뭐 어쨌든 더 좋은 공연이 먼저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꼭 PD로서가 아니라 그냥 저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 더 좋은 얘기를 많이 만들어서 아니면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재밌고 즐겁고 또는 슬프고 또는 웃긴 그런 어떤 감정의 파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멘토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공연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국 공연이 외국하고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떼창을 부르는 문화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문화가 되게 좋다고 보고 있는데 PD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최고의 공연이란? 뭐 아티스트, 관객, 스텝이 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이 그 최고의 공연인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결과적으로 공연은 잘 나오지만 네. 사실 그 공연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되게 지난하고 척박한 그리고 약간 말도 안 되는 과정들을 받는 공연들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어떻게든 해내는 게 물론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 과정도 되게 합리적이고 정말 팀워크가 끈끈해지고 그러면서 결과도 잘 나오는 그런 모두가 행복한 그런 공연이 좋은 공연의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에게 PD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감정을 잘 끌고 가는 사람? 잘. 다시 태어나셔도 PD를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의향이? 다시 태어나면요. 글쎄요, 공부 좀 더 노는 직업을 택할 것 같아요.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 네. 근데 그렇게 PD가 되고 나서 한번 공연을 계획하시면요,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집도 비우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걸로 해서 인한 좀 뭔가 힘듦? 그런 건? 저희 3년 전인가 제가 이제 한 팀하고 전미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미국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40 며칠인가? 아니 63박 며칠인가? 한 2달 돌아다녔어요. 2달. 예.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뭐 중간에 뭐 잠깐 휴가도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한국에 못 들어와서 결국 이제 미국에 2달 있었는데 근데 저희 그때 한 2살 먹은 조카가 있었는데 네. 조카가 저희 집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제가 맨날 이제 뭐 안아주고 뭐 이게 앵간앵간 할 때니까 이제 그랬는데
2달 갔다 오니까 조카가 저를 모른 척했어요. 정말로, 정말로. 야, 뭐야 이거는 말해서 막 얼굴이 확 변하는 거 있잖아요. 뭔데 나한테 앵알앵알이야? 그래서 예. 그런 거랑 뭐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좀 그런 투어가 있으면 네 집에 좀 눈치가 보이죠. 어쩔 수 없지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PD님처럼 PD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거는 뭐 꼭 콘서트 PD가 아니더라도 어떤 문화 전반에서 일하고 싶은 문학계 뭐 연극, 영화, 뭐 뮤지컬 이게 뭐 연출이 됐든 기획이 됐든 뭐 프로듀서가 됐든 뭐 정말 알바부터 사장님까지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좀 전반적으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의 폭을 꼭 지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가 들고 있는 어떤 컨텐츠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경험 그러니까 같은 걸 많이. 경험도 좋죠. 경험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청소년들이라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교 1, 2학년 이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보고 봐야 돼요.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요즘 넘쳐나죠. 심지어 뭐 대학로 가서 연극을 볼 수도 있고 뭐 뮤지컬을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DVD를 구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신문을 봐도 되고 뭐 TV 뭐 예능 프로, 시사 프로, 드라마 뭐 되게 많잖아요. 느낄 네.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만 쭉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쫙 이게 좀 레인지를 이게 각도를 넓혀가지고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은 그게 넓어져야 나중에 뭔가 자기가 거기서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하나의 마니아가 되는 것도 좋지만 네. 그것도 좋지만 그거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게 좋고 대신 뭐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를 싫더라도 뭐 좀 많이 넓혀서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는 시사에 너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뭐 국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렵고 재미없고 하지만 이렇게 신문 읽다 보면 대충 이제 감이 와요. 몇 년 읽다 보면은. 그래서 좀 그런 거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왜냐면 그런 거죠. 지금 청소년들은 아마 신문의 경제면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경제 섹션이 항상 따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 섹션이 왜 항상 따로 나올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니까. 그죠? 스포츠? 청소년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지만 스포츠는 따로 안 나오잖아요. 거의 네. 안에 들어가 있죠. 경제가 따로 나온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경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 사실 문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든 뭐 청소년들이든 경제에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대중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 관심의 수준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개개인에 따라서 뭐 어떤 걸 더 좋아하고 조금 덜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는 시청률이 40% 넘는 드라마가 나왔다 싫어해도 봐야 돼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끝나고라도 봐요 저는. 40%가 넘으면. 처음엔 보다가 난 별론데 그러면 이제 이 시청률이 쪼르르 올라 40% 넘었다. 봐야 되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네. 지금까지 김상욱 PD의 이야기가 가득 잠긴 공연 자주 만나길 기대하며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